꽃샘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시집가는 딸의 등에 누더기 이불 보따리가 산더미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휘청휘청 고갯길을 오르는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라. 시집가는 딸한테 누더기를 지워 보내네. 쯧쯧, 아버지가 저러니 시집에서 무시당하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버지 박진사는 대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떠나는 딸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더기 보따리 깊숙한 곳에 차마 입으로 전하지 못한 아버지의 목숨보다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박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글을 읽던 양반 집안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끼니조차 잊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나마 곁에서 살림을 일으켜 세우던 아내 한씨마저 지난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박진사 곁에 남은 것은 오직 21살 된 딸 옥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아버지 뒷바라지를 홀로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죽 한 그릇이라도 끓여 아버지 방에 갖다 드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그래, 내가 먼저 먹어라.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딸이 가져다 주는 밥그릇을 받아들고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먹어야 자신도 먹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옥분이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알기에 일부러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릇에 밥이 더 많은 것을 아버지는 끝내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박진사 어른, 좋은 혼처가 있어서 왔습니다. 혼처라니, 우리 형편에 누가 옥분이를 데려가려 하겠소. 그게요, 고개 넘어 최영감 대가들입니다. 석주라고 한양에서 과거 공부 중인 선비인데 준수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허나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오래 앓고 계시는데 며느리 들여서 병구안 시키고 싶다 하시더군요.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든 시어머니 수발들 며느리가 필요하다는 소리였습니다. 딸을 곱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손으로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옥분이가 무슨 종년입니까? 그런 자리라면 사양하겠소. 박진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옥분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가겠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 병구하니 뭐가 나쁩니까? 저도 어머니 병간호 해봤잖아요. 못할 것 없습니다. 옥분이의 눈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두고 시집 가는 것도 마음에 걸리지만 이대로는 아버지께 짐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집이라도 가면 아버지 밥그릇에 제 목까지 얹어 드릴 수 있을 터였습니다. 박진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눈을 보니 마음을 이미 굳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막무가내로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인날이 잡혔습니다.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이른 봄이었습니다. 산등성이에는 아직 잔설이 희끗희끗 남아있고 매화봉오리가 막 고개를 내밀던 때였습니다.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랑 석주는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코앞이라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혼례라 해봐야 시댁 어른들께 절 올리고 마을 사람 몇이 모여 국수 한 그릇씩 먹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옥분이가 시댁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가져갈 혼수라고는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그저 입고 있는 연분홍 저고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박진사가 갑자기 헛간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옥분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 손에는 허름한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광목천으로 대충 싸맨 보따리는 어찌나 크고 볼품없던지 시집가는 딸이 들고 갈 물건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내 어머니가 쓰던 이불이다. 낡긴 했어도 솜이 좋으니 추우면 이거라도 덮고 자거라. 옥분이가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보따리 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누더기나 다름없이 해진 천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집에서 이것을 보면 얼마나 창피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을 차마 내비칠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잘 쓰겠습니다. 옥분이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는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홀로 남으실 아버지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제가 틈나는 대로 찾아뵐게요. 그래. 시집 걱정이나 해라. 나는 괜찮다. 박진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선 그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든 것을 옥분이는 보았습니다. 딸은 눈물을 삼키며 무거운 보따리를 등에 졌습니다. 대문 밖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시집가는 색시가 거지 보따리를 지고 가네. 아이고, 저 박진사 양반 참 독하기도 하지. 딸내미한테 저런 것을 지워 보내다니. 숟가락 하나 해준 것 없이 누더기 이불이나 떠안기다니. 쯧쯧. 옥분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욕하는 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딸을 바라보는 박진사의 눈에 물기가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딸이 고개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용서해라. 이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게 저것밖에 없구나. 박진사는 빈 대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눈가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넘고 또 넘어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영감 댁은 박진사네보다는 형편이 나았으나 그리 넉넉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기와집이긴 했으나 군데군데 기와가 깨져 있었고 담장도 허물어진 곳이 여럿이었습니다. 새색시 왔습니다. 중매쟁이의 목소리에 대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최영감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수염이 허연 노인이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아낙 한 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어서 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최영감은 덤덤하게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옥분이는 마당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 그래, 그래. 어서 들어가 어머니께도 인사드려라. 옥분이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방에 누워 계시다.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시지를 못하신다. 옥분이는 보따리를 챙겨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자 특유의 눅눅하고 텁텁한 냄새였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아랫목 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쓴 사람이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옥분이 인사 올립니다. 옥분이가 방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이불 속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왔느냐?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힘겹게 몸을 돌렸습니다. 옥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해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은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온몸이 다 편찮다. 움직이면 뼈마디가 쑤시고 숨만 쉬어도 가슴이 답답하구나. 김씨 부인은 말을 마치고 다시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옥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기침 소리였습니다. 제가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옥분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한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방바닥도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핀 지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찌 이리 방이 찹니까? 불을 지피겠습니다. 옥분이가 일어서려 하자 김씨 부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뗄감이 없다.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뗄감이 없다니요. 옥분이가 되물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작년 흉년에 가진 것 다 털어먹고 남은 게 없다. 영감이 산에서 나무 좀 해 오시지만 그것도 약 다리는데 다 쓰고 없구나. 옥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현실이 코앞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중병이고 집안은 쪼들리고 남편은 한양에 있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이보다 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버텼습니다. 지금도 버텀 수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뗄감 구해 오겠습니다. 일단 주무십시오. 옥분이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시아버지 최영감이 담뱃대를 물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뗄감이 떨어졌다 들었습니다. 그래. 내일 산에 가서 해오려고 했는데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최영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산에 가겠다고 길도 모르면서 어딜 간다는 게냐.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 곁에 계십시오. 옥분이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해는 이미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꽃샘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방 안에서 얼음장 같은 구들에 누워 떨고 계실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산비탈을 오르며 마른 나뭇가지를 주웠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팔에 가득 찰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에야 옥분이는 땔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저 새색시 좀 봐라. 이웃집 안악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나무하러 산에 가다니. 저 집 시어미가 얼마나 독하면. 아니요, 저 색시가 제 발로 간 거요. 시어미가 보내기는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옥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꽃이 살아나자 그제야 얼었던 손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불기운이 구들장을 타고 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옥분이는 따뜻한 물을 끓여 시어머니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물 좀 드십시오. 김씨 부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내가 불을 지폈느냐? 예, 어머님. 산에 다녀왔다며. 금방 다녀왔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김씨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다니. 이게 무슨 고생이란 말입니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목이 메어왔습니다. 고맙다, 얘야.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어서 나으셔야지요. 옥분이는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들이며 물을 떠 입에 대어 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김씨 부인의 얼굴에 희미하게 핏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방 한 구석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누더기 이불 보따리를 풀어 깔개로 삼았습니다. 볼품없는 헌 이불이었지만 깔고 누우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는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무사히 시댁에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혼잣말을 내뱉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뭘 드셨을까? 저녁은 챙겨 드셨을까? 홀로 계실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훔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가서 이불을 여며 드리고 아궁이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시집살이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 후로 옥분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약을 다렸습니다.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틈만 나면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해왔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최영감은 그런 며느리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시집와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옥분아. 예, 아버님.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몸 상하면 다 소용없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옥분이는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고단함이 숨어 있는지를. 고개 넘어 홀로 계실 사돈 어른 걱정에 밤마다 눈물 훔치는 것을.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병세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다려드려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침은 더 잦아지고 몸은 더 여위어갔습니다. 옥분이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 부를 돈이 어디 있느냐? 그냥 두면 낫겠지. 김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분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약값도 없고 의원 부를 돈도 없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친정에서 가져온 이불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집 온 후로 제대로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깔고 덮고 쓰기만 했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들여다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이불이라 했지. 옥분이는 이불을 펼쳐 보았습니다. 곳곳이 해지고 누런 때가 앉아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기운 자국도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이불 끝자락을 만지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불 끝자락 안쪽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옥분이는 손끝에 전해지는 이상한 감촉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분명 이불솜 사이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지? 이게 뭐지? 옥분이는 호롱불을 켜고 이불을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손으로 더듬더듬 만져보니 이불 가장자리를 따라 울퉁불퉁한 것들이 여럿 박혀 있었습니다. 천 위에서 만져지는 것으로는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바느질 상자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이불을 자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시던 것이라 함부로 뜯기가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이불 끝자락의 실밥을 조심스레 뜯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 자국을 따라 실을 풀어내자 이불 안감과 겉감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옥분이는 그 틈새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집어냈습니다. 호롱불에 비친 것은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이게 뭐야? 옥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새끼줄에 촘촘히 꿰어진 엽전이 한 꾸러미, 두 꾸러미. 세어보니 쉰잎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옥분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다른 쪽 끝자락도 뜯어보았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금가락지 한 쌍이 굴러 나왔습니다. 옥분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어머니의 금가락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폐물이었습니다. 어머니 금가락지가 왜 여기서 나와? 옥분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숨겨 보낸 것입니다. 누더기 이불인 줄로만 알았던 보따리 속에 재산을 몰래 넣어 보낸 것입니다. 옥분이는 미친 사람처럼 이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밥을 뜯고 솜을 헤집고 구석구석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나올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불 한가운데 솜 사이에서는 작은 천보자기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씨앗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호박씨, 콩, 팥, 수수. 봄이 되면 심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불 머리맡 쪽에서는 은비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머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간직하고 계시던 것을 몰래 넣어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불 한복판에서 손바닥만한 나무 상자가 만져졌습니다.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옥분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산삼이었습니다. 어른 손가락만 한 뿌리에 잔뿌리가 수염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오래 묵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지만 산삼인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상자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산삼이 어디서 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상자 안쪽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분이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옥분아, 이 아비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뿐이다. 내 어미가 남긴 폐물과 씨앗, 그리고 내 평생 보물로 간직해 온 산삼 한 뿌리다. 산삼은 40년 전 금강산에 약초 캐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죽을 때 입에 물고 죽으려 했던 것인데 생각이 바뀌었다. 이 아비가 100년을 더 산들 무슨 소용이겠느냐. 차라리 내 딸이 시집에서 편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시어머니 편찮으시다 들었다. 이 산삼을 다려 드려라. 효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시댁에서도 너를 귀히 여길 것이고 내 앞길이 열릴 것이다. 금가락지와 은비녀는 급할 때 팔아 쓰거라. 씨앗은 봄에 심어 가을에 거두거라. 엽전은 아껴 쓰고 절대 한꺼번에 꺼내 보이지 말거라. 도둑이 들까 염려된다. 누더기 이불로 보내는 이유는 산길에 도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다. 번듯한 보따리로 보내면 빼앗길까 걱정이 되어서다. 바보 같은 아비의 궁여지책이니 용서하거라. 나는 괜찮다. 아비 걱정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거라. 네, 아비가. 옥분이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글씨가 보이지 않아 소매로 눈물을 훔쳐가며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시집가는 딸한테 누더기를 지워보낸다고 욕했습니다. 옥분이도 창피했습니다. 아버지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더기 속에 아버지의 전 재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은 것을 다 털어 넣어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쩌시려고. 옥분이는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금가락지도 은비녀도 산삼도 엽전도 다 딸에게 보내셨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빈집과 늙은 몸뚱이뿐입니다. 죽을 때 입에 물고 죽으려 했던 산삼. 그 한 줄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40년을 품고 살았던 산삼을 딸에게 보낸 것입니다. 당신 목숨줄을 끊어 딸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옥분이는 산삼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도록 옥분이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산삼으로 반드시 시어머니를 살려야겠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헛되게 할 수 없으니까. 옥분이는 눈물을 닦고 산삼을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금가락지와 은비녀, 엽전 꾸러미, 씨앗 보자기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솜 사이에 숨겼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한꺼번에 꺼내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산삼만 꺼내자. 나머지는 천천히 쓰자. 옥분이는 상자만 품에 안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긴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똥이 트기 전이라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불꽃이 살아나자 옥분이는 약탕기를 꺼내 깨끗이 씻었습니다. 산삼 상자를 열었습니다. 호롱불에 비친 산삼은 신비로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수염처럼 달린 잔뿌리 하나하나에 40년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레 산삼을 손에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두 손을 모아 산삼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시어머니를 살리겠습니다. 아버지 뜻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옥분이는 칼을 들어 산삼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손이 떨려 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을 망설인 끝에야 겨우 두 쪽을 낼 수 있었습니다. 반쪽은 약탕기에 넣고 나머지 반쪽은 다시 상자에 담았습니다. 아버지가 40년을 간직한 산삼입니다. 한 번에 다 쓸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약탕기에 물을 붓고 불 위에 올렸습니다. 은은한 약 냄새가 부엌안에 퍼져 나갔습니다. 옥분이는 약탕기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켰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산삼향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옥분이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씨 부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요강에 가려다 넘어진 듯 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옥분이가 시어머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게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눈은 반쯤 뒤집혀 흰자위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옥분이가 시어머니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을 코앞에 대어 보니 숨결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옥분이는 시어머니를 아랫목에 눕히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약탕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아직 덜 달여졌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약탕기를 불에서 내려 사발에 약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 반이나 흘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더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간신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약 드셔야 합니다. 입 좀 벌리세요. 옥분이가 사발을 입술에 대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약물이 입술 사이로 흘러내려 턱을 적셨습니다.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옥분이는 시어머니의 턱을 잡고 억지로 입을 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꽉 담은 이빨 사이로는 손가락 하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옥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드셔야 삽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보내신 산삼이에요. 옥분이는 숟가락을 들어 이빨 사이를 비집었습니다. 간신히 틈이 벌어지자 그 사이로 약물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흘려 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삼키세요. 옥분이는 울면서 시어머니의 목을 쓸어내렸습니다. 삼키기를 바라며 목덜미를 어루만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옥분이는 시어머니 곁에 엎드린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옥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옥분이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옥분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김씨 부인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목구멍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분이는 재빨리 사발을 들어 남은 약물을 입술에 대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약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조금만 더 드세요. 옥분이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사발이 빌 때까지 조금씩 더 넣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효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옥분이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물을 떠다 드리고 틈틈이 약을 다려 드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아침과는 달리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내가 살았느냐? 예, 어머님. 살아나셨습니다. 옥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씨 부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살렸구나. 내가 이 늙은 것을 살렸어. 아닙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산삼 덕분입니다. 김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앙상한 손이었지만 아까와 달리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씨 부인의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기침도 줄었습니다. 혼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이고, 최영감 댁 부인이 살아났네.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리 일어났대. 열흘이 지나자 김씨 부인은 방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햇볕을 쬐며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매화봉오리가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하자 김씨 부인의 몸도 부쩍 좋아졌습니다.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고 가벼운 집안일도 거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만 먹던 입맛도 돌아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이고, 최영감 댁 부인이 살아났네.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리 일어났대. 며느리가 약을 구해다 먹였다더라.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으나 용하기도 하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옥분이는 산삼 이야기를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당부대로 도둑이 들까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분이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김씨 부인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옥분아, 이리 와 보거라. 옥분이가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김씨 부인이 방 안에 앉아 무언가를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옥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들린 것은 산삼 상자였습니다. 어머님, 그것을 어디서? 내 이불 속에 있더구나. 빨래하려고 이불을 털다가 발견했다. 옥분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숨겨둔 것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남은 반쪽이지. 예. 어머님, 왜 남겨두었느냐? 왜 다 다려 먹이지 않았느냐? 옥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 병이 재발하실 수도 있고 다른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김씨 부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 산삼 반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묵은 산삼입니다. 반쪽만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옥분아,
예, 어머님. 내 아버지는 지금 어떠시냐? 옥분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친정 아버지. 시집 온 이후로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소식도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시집 온 뒤로 소식이 없어서요. 걱정되지 않느냐? 옥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홀로 계실 아버지가 밥은 드시는지, 아프신 데는 없는지, 궁금하고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걱정됩니다. 옥분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아. 예. 내 아버지께서 이 산삼을 왜 보내셨는지 아느냐? 어머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김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시집에서 사랑받기를 바라셨다. 내가 구박받지 않고 편히 살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당신 목숨보다 귀한 것을 보내신 거다. 딸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거야. 옥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홀로 계신다. 전 재산을 딸에게 다 털어보내시고 남은 것이라곤 빈집과 늙은 몸뚱이뿐이시다. 안 그러냐? 예. 그런 아버지가 지금 편히 계실 것 같으냐? 옥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편히 계실 리 없었습니다. 어쩌면 끼니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병이라도 나셨을지도 모릅니다. 김씨 부인이 산삼 상자를 옥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예. 친정에 가서 내 아버지께 드려라. 옥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반쪽을 먹고 이만큼 나았다. 반쪽이면 충분하다. 남은 반쪽은 내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 하지만 어머님, 하지만이 뭐냐? 내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보내신 산삼이다. 그 반을 내가 먹었으면 나머지 반은 당연히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옥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며느리 덕에 살았다. 사돈 어른 덕에 살았다. 그 은혜를 모른 척할 수 없다. 이 산삼이 내 손에 있으면 밤잠을 못 이루겠다. 사돈 어른이 아프실까봐, 굶고 계실까봐 마음이 편치 않다. 어머님, 어서 가거라. 당장 가거라. 아버지 얼굴 보고 이 산삼을 드리고 오너라. 오래 있지 말고 얼른 다녀오기만 해라. 김씨 부인이 옥분이의 손에 상자를 쥐어 주었습니다. 옥분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목숨을 살려준 산삼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옥분이는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울지 말고 어서 채비해라.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어머님. 옥분이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산삼 상자를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시아버지 최영감이 마루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다녀오거라. 노인네 혼자 계시니 걱정되지 않겠느냐. 예, 아버님. 갔다 오겠습니다. 서둘러라.
고갯길이 험하니 날 밝을 때 넘어야 한다. 옥분이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산등성이에는 매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옥분이는 고갯길을 오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갑니다. 좋은 소식 가지고 갑니다. 봄바람이 옥분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옥분이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집 온 이후 처음 가는 친정길이었습니다. 품 안에는 산삼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라고 손에 쥐어 주신 것입니다. 고개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잡고 장에 갔던 길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여가 나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시집 가던 날 눈물 삼키며 걸었던 길입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매화봉오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산중턱을 넘어설 무렵 날씨가 돌변했습니다. 어디선가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꽃샘 추위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왜 이러나. 옥분이는 옷깃을 여미며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빨리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친정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저 앞 바위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옥분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휑휑 울었습니다. 옥분이는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얼른 지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바위 뒤에서 사내 둘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냐, 아가씨. 험상궂은 얼굴의 사내들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적이었습니다. 옥분이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품 안에 뭘 숨기고 있는 게냐. 사내 하나가 옥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옥분이는 무의식적으로 품을 감싸 안았습니다. 산삼 상자가 들어있는 곳이었습니다. 뭘 그리 숨기는 게냐. 어디 보자. 사내가 손을 뻗어 옥분이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옥분이는 몸을 비틀어 피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호호, 제법 발랄하네. 인연이. 사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다시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내도 뒤에서 옥분이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순순히 내놔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싫어요. 이건 못 드려요. 옥분이가 악을 썼습니다. 이 산삼은 시어머니가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드릴 것입니다. 아버지 목숨이 달린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었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사내가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옥분이는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그리고 틈을 타 산길 아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연 잡아라. 사내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옥분이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찔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거친 숨소리와 욕설이 쫓아왔습니다. 잡았다.
사내 하나가 옥분이의 옷자락을 움켜잡았습니다. 옥분이는 있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발밑이 허공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대굴대굴 구르며 온몸이 바위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굴렀을까요? 옥분이는 산비탈 아래 풀숲에 처박혀 겨우 멈추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무릎이 까져 살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산삼. 옥분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픔 따위는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품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상자가 없었습니다. 굴러 떨어지면서 놓친 것입니다. 안 돼. 옥분이는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뒤졌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바위 틈을 살폈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때 저만치 바위 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자였습니다. 옥분이는 기어서 다가갔습니다. 상자를 집어 열어보았습니다. 산삼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사했습니다. 옥분이는 상자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산삼이 살았습니다. 위쪽에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갔어, 전현? 저 아래로 떨어진 것 같은데. 에잇, 낭떠러지로 굴렀으면 되졌겠지. 가자, 귀찮게.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적들이 포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옥분이는 한참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삼은 무사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옥분이는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이 산삼을 드려야 합니다. 옥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산삼 상자를 품에 꼭 안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옥분이는 피 묻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아가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친정 마을이 보였습니다. 옥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옥분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을을 향해 뛰었습니다. 절뚝거리며 비틀거리며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정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옥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문 단속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도 대문을 활짝 열어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도둑이 든다고, 복이 나간다고 늘 잔소리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대문이 활짝 열려 찬바람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옥분이가 조심스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붉은 얼룩이 점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안방까지 이어진 선명한 핏자국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피를 흘리며 기어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옥분이가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피 냄새였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아랫목 구석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사였습니다. 아버지가 피를 토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가슴이 시커먼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입가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옥분이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옥분이는 아버지의 뺨을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주 희미하게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 계셔. 아직 살아 계셔. 옥분이는 품에서 산삼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상자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헛손질한 끝에 겨우 상자를 열었습니다. 산삼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발 이거 드시라고요. 옥분이는 산삼을 아버지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것처럼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입 좀 벌리세요. 제발요. 옥분이가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턱을 잡았습니다. 억지로 벌리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삼이 입술에 닿기만 할 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옥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눈 좀 떠보세요. 옥분이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아버지의 싸늘한 몸이 팔 안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방 안 여기저기에 피 묻은 손수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피를 토해 오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인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산삼을 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딸에게라도 쓰라고. 당신 목숨줄을 끊어서 딸에게 쥐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산삼 보내시고 아버지는 뭘 드셨어요? 옥분이는 방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옥분이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옥분이의 머리카락 위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옥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힘겹게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옥분이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옥분아. 모기 소리보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옥분이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옥분이에요. 왜 왔느냐? 아버지 뵈러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셨어요. 이것 드리러 왔어요. 옥분이는 산삼을 아버지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산삼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께 반을 다려 드렸어요. 나머지 반은 아버지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바보 같은 것. 박진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내가 쓰라고 준 거다. 아버지가 안 드시면
저도 안 먹어요. 저 지금 이거 아버지 입에 넣을 거예요. 삼키세요. 제발요. 옥분이는 산삼을 작게 찢어 아버지 입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산삼 조각이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삼키세요. 아버지. 박진사는 힘겹게 목을 움직였습니다. 산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옥분이는 또 한 조각을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삼켰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요. 옥분이는 울면서 산삼을 떠 넣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정성을 다해 넣었습니다. 산삼이 모두 아버지 입속으로 들어가자 옥분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떠왔습니다. 아버지 입술에 대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이는 호롱불을 켜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박진사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아까처럼 끊어질 듯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기만 했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진사가 눈을 떴습니다. 아까보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옥분아. 예, 아버지. 저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아버지 뵈러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박진사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꼴이 왜 그러느냐? 옥분이는 그제야 자신의 행색을 돌아보았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찢어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무릎은 살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 이거요. 오다가 좀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거짓말 마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옥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적을 만나 도망치다 낭떠러지에서 굴렀다고 말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아버지나 빨리 나으셔야지요. 옥분이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박진사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딸의 처참한 몰골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내 때문이구나. 다 내 때문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산삼을 보내지 말걸. 누더기 이불에 숨겨 보내면 도적 눈을 피할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고생을 했구나. 박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옥분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때문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더기로 보내주셔서 무사히 가져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진작에 다 빼앗겼을 거예요. 옥분이는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글만 읽던 선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땔감을 하고 밭을 일구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뭘 말이냐? 아프신 거요. 피 토하신 거요. 방 안에 손수건이 그렇게 많은데 왜 숨기셨어요? 박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산삼을 왜 저한테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드셔야 할 거잖아요. 40년 동안 모셔오신 거잖아요. 그건 내가 쓰라고 아꼈던 거다. 예. 옥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금강산에서 그걸 캤을 때 난 22살이었다. 갓 장가든 새신랑이었지. 그때 내 어미가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게 바로 너였어. 옥분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 먹었다. 이 산삼은 내 자식을 위해 쓰겠다고. 아들이든 딸이든 내 자식이 위급할 때 쓰겠다고. 그래서 40년을 아꼈다. 아버지. 근데 막상 내가 시집을 가게 됐을 때 생각이 바뀌더구나.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뭐 하나. 내가 100년을 더 산들 무슨 소용인가. 차라리 내가 시집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박진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 하니 그 산삼으로 고쳐드리면 내가 귀한 대접을 받을 거라 생각했다. 내 딸이 구박받지 않고 사람 대접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어떻게 사시려고요? 나야 어차피 얼마 못 산다. 피를 토한 지가 반년이 넘었어. 약을 써도 소용없어. 그래서 결심했다. 어차피 죽을 목숨 딸에게 보태주자고. 아버지. 옥분이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쁜 사람. 나쁜 아버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박진사도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앙상한 팔이었지만 힘껏 딸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미안하다. 미안하긴요. 아버지가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못난 거지요. 시집가서 아버지 걱정 한 번 제대로 못해 드린 제가 불효자지요. 두 부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뒤 옥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산삼 드셨으니 나으실 거예요. 시어머니도 산삼 반쪽 드시고 완전히 나으셨어요. 아버지도 나으실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반쪽을 드셨다고? 예. 그리고 남은 반쪽을 저한테 주셨어요. 아버지께 드리라고요. 반이면 충분하다고 나머지는 친정아버지께 드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박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돈 어른이 그러셨단 말이냐? 예. 박진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운 분이구나. 참으로 고마운 분이야. 박진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남은 산삼을 사돈에게 보내준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옥분이는 아버지의 이불을 여며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죽 끓여 드릴게요. 그래. 내가 왔으니 이제 살 것 같구나. 박진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평온한 기색이 돌았습니다. 옥분이는 아버지 곁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살아 계셔서 다행입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입니다. 창밖에서는 꽃샘 바람이 잦아들고 봄 기운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산삼 효험이 있었는지 박진사의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피를 토하던 기침이 멈추었습니다. 죽만 먹던 입맛도 돌아와 밥 한 그릇을 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친정에 머물며 아버지 병간호에 전념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약을 다렸습니다. 아버지 방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빨래를 삶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댁에서 하던 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박진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햇볕을 쬐며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더 누워 계세요. 아니다. 누워만 있으니 뼈마디가 더 쑤신다. 좀 움직여야겠다. 박진사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제 발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옥분아. 예, 아버지. 이제 시댁으로 돌아가거라. 옥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내가 떠난 지 벌써 열흘이 넘었으니. 하지만 아버지가 아직. 나는 이제 괜찮다. 산삼덕에 살았으니 더 살 것 같구나. 내 걱정 말고 어서 가거라. 옥분이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박진사 어른 계시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이가 대문으로 나가보니 시아버지 최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옥분이가 달려나갔습니다. 최영감이 손을 저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왔다. 내가 간다고 떠나더니 열흘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 어머님까지 어찌 이 먼 길을. 옥분이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김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왔다. 우리 때문에 산삼을 내어주셨으니 얼굴이라도 베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진사가 지팡이를 짚고 대문으로 나왔습니다. 사돈 어른이 아니시오? 박진사가 최영감 내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영감도 공손히 답례했습니다. 이 몸이 최가올시다. 먼 길 찾아온 것 용서하시오. 무슨 말씀을요? 어서 들어오시오. 볼품없는 집이지만 앉을 자리는 있소이다. 네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이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김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사죄드려야겠습니다. 사죄라니요. 무슨 말씀이요? 제가 사돈 어른의 산삼을 먹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죽을 때 입에 물려달라 하셨던 그것을 제가 받아 먹었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씨 부인이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박진사가 황급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일어나시오. 아닙니다. 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목숨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진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려야지요. 사돈 어른께서 나머지 반을 보내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 딸이 그 반쪽을 들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달려와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야말로 사돈 어른께 큰 빚을 진 것이지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사돈 어른 것이었는데요. 아니올시다. 한 번 드린 것은 받으신 분의 것이지요. 그것을 다시 보내주셨으니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두 노인은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의 손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최영감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옥분이가 저희 집에 시집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어미 병간 후에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하느라 손발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보는 저희도 미안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옥분이가 부족한 것이 많을 터인데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최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사돈 어른을 뵈니 더욱 확신이 듭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니 이토록 훌륭한 것이지요. 저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앞으로 옥분이를 친딸처럼 아끼겠습니다. 아니, 이미 친딸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도 편히 생각하시고 언제든 저희 집에 오십시오. 사돈 어른을 모시고 함께 살아도 좋습니다. 최영감의 말에 박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집안 어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옥분이도 방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손을 맞잡고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이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변변한 반찬은 없었지만 마음을 다해 끓인 국과 나물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박진사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앞으로 자주 왕래합시다. 고개 하나 사이에 두고 사는데 왜 이제야 얼굴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앞으로 틈만 나면 찾아뵙겠습니다. 최영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옥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분아, 고맙다. 내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산삼을 아버지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옥분이가 시어머니 손등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문 밖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옥분이가 나가보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말을 탄 젊은 선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방님? 남편 석주였습니다. 한양에서 과거 공부를 하던 석주가 금이 환영한 것입니다. 가슴에는 어사화가 달려 있었습니다. 옥분이, 석주가 말해서 내려 아내에게 달려왔습니다. 옥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과거에 급제했소. 이제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소. 정말입니까, 서방님? 옥분이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두 집안의 경사가 겹쳤습니다. 병든 어른들은 건강을 되찾고 객지에 나갔던 아들은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누더기 이불 보따리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이 두 집안을 모두 살려놓은 것입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천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광목천이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어린 손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란다. 에이, 그냥 헌천 조각인데요. 왜 그런 걸 가지고 계세요? 손자가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천 조각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천 조각이 아니란다. 이건 할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주신 보물이야.
보물이요. 이게요.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집 갈 때 말이다.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이불 보따리를 하나 지워 보내셨어. 근데 그게 누더기 이불이었단다. 여기저기 해지고 누런 때가 낀 헌 이불이었지. 에이, 왜요? 시집 가는 딸한테 왜 그런 걸 주세요?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마을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 저 영감이 구두쇠라서 딸한테 누더기나 지워 보낸다고. 할머니도 창피했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요? 근데 말이다. 그 누더기 이불 속에 할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숨겨 두셨던 거야. 엽전도 있고 금가락지도 있고 씨앗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40년 동안 간직해 오신 산삼이 들어있었단다. 산삼이요? 진짜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래. 외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죽을 때 그 산삼을 입에 물고 가시려고 40년을 아끼셨던 거야. 근데 그걸 할머니한테 주신 거지.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니 그 산삼으로 고쳐 드리라고. 우와. 근데 왜 누더기 이불에 숨기셨어요? 손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도적들 눈을 피하려고 그러셨어. 번듯한 보따리로 보내면 도적들이 빼앗을까 봐. 누더기처럼 보이면 아무도 탐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지. 아, 진짜 똑똑하시다. 손자가 감탄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외증조 할아버지는 말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야. 겉으로는 구두쇠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딸을 사랑하셨던 거지. 할머니는 먼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그 이불 속에서 산삼을 발견했을 때 말이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버지가 그렇게 날 생각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근데 할머니, 그 산삼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반은 시어머니께 다려드렸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낳으셨지. 그리고 나머지 반은 시어머니께서 할머니한테 주셨어. 친정 아버지께 드리라고. 우와, 시어머니도 착하시다. 그래. 시어머니께서 그 반쪽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 반이면 충분하다고. 나머지는 내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고. 옥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산삼 반쪽 들고 친정에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났어. 빼앗길 뻔했지. 도망치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 그래도 산삼만은 놓지 않았어. 아버지께 드려야 했으니까. 할머니, 대단해요. 손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다행히 제때 도착해서 아버지 입에 산삼을 넣어드렸지. 그래서 아버지도 살아나셨어. 와, 산삼 하나로 두 분이 다 살아나셨네요. 그래. 산삼 한 뿌리가 두 집안 어른을 살린 거야. 외증조 할아버지의 마음이 반은 시어머니께, 반은 본인께 간 거지. 옥분 할머니는 낡은 천 조각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느냐?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금이요? 쇠요? 아니, 사람 마음이야.
옥분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누더기 1000조각 하나가 금덩이보다 무거웠어. 왜냐하면 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 40년을 아껴온 산삼을 딸에게 주신 그 마음. 겉으로는 구두쇠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마음. 그게 천하를 들어 올릴 만큼 무거운 거야.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억해라.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누더기를 입었다고 가난한 게 아니고 비단을 입었다고 부자인 게 아니야.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란다. 네, 할머니.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둔 매화나무에 하얀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십 년 전 옥분이가 시집올 때 가져온 씨앗에서 자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더기 이불 속에 숨겨 보내신 씨앗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꽃이 폈어요. 아버지가 주신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봄바람이 매화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하얀 꽃잎이 창문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누더기 이불 보따리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사랑. 그 따뜻한 이야기는 봄바람을 타고 오래오래 전해질 것입니다.